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에서 전체 의원 40명 중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오늘 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탈당을 위한 징계위가 열립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일단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신고리 오류코기가 결국은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걸 이제 정부안에 최종 권고를 하게 될 텐데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19% 어떻게 보였습니까? 실제로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거의 팽팽한 것으로 느끼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9%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하나의 수기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원전을 줄여가야 된다. 특히 일본의 재앙 이후에. 그런데 공감하면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까지 스톱하면서까지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국가나 또 실제로 지역 경제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전면적으로 새롭게 하는 말하자면 에너지 대책에서는 원전을 새롭게 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가 났으니까 아까 우리 말하자면 이제 이번에 그 위원회 공론회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친 국민의 분열과 정쟁으로 갖지 않고 결정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뭐 한마디로 천만다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도 제가 또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뭐 남다른 관심이 있었는데 이미 공정이 30%나 돼 있고 국가 예산이 근 2조 원 지금 투입돼 있는 것을 그냥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지금 이거를 중단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이든 또 국가 경제 차원에서 말 못할 그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비록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시민들의 직접 참여, 이제 방금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 향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그 과제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런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갈등을 불거지게 하는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뽑고 또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론화위원회의 그런 시민 참여 과정은 장점을 살리더라도 사전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김 의원님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잘 되던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는데 결국 제자리입니다.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면 그러면 아니 이 손실을 다 어떡할 거며 공론화라는 게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맞느냐?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현대 정치의 문제죠. 대통령이 뽑았을 때 대통령이 주요한 말하자면 공약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적으로 그 정책을 예컨대 큰 정책이 앞으로 원전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공약의 이행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건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대통령 공약을 없앨 때더라도 또 원전을 당장 없애자고 하는 집단도 굉장히 많거든요. 목소리도 큰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갖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어떤 이런 말하자면 소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 공약을 바꾸려 할 때 이런 과정,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그 멈춰 있는 기간 동안의 손실 부분은 예. 업계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산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해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논의가 뭔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의원님은 이 통합 논의를 바라보는 뭔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계 개편 이른바 이제 언론을 보면 안철수 발 또 예. 유승민 발 정계 개편이 가시화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계 개편의 핵심적인 동력은 국민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민적인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기존의 양당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당이라는 제3지대를 선택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총선 민의를 존중을 해야죠. 그냥 지금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 이제 정치공학적인 셈법 아니냐. 유승민 대표의 활로 찾기, 또 안철수 대표의 활로 찾기.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예. 명분도 좀 약한 것 아니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 또 유승민 대표 그럼 합쳐서 나가라. 예. 이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두 분 다 내가 지금 뭐 시체말로 내가 낸대 예, 예. 라고 하면서 나간 거죠. 그러다 갑자기 지금 이제 본인들의 입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제 일부 땡겨가려고 하고 네. 또 여기서는 통합파가 있고 하니까 좀 옹색해지고 궁색해지니까 뭔가 활로 찾기의 측면에서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두 당의 통합이? 사실은 그렇게 명분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 그 대선의 표 결과를 보면 이제 보수의 적통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소위 수도권 도시층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결해서 바른정당이 생긴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다른 대안적 그 태도를 만들어진 정당성이 된 거예요. 예. 바른정당이 태동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바른정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다면 더 나은 지지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최근에 추석 민심을 보더라도 그럴 거면 왜 따로 있냐 합쳐지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군다나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몇 분들은 말하자면 그래도 이렇게 자기 명분, 즉 박근혜 대통령과의 출당이라든지 예. 관계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합당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른정당의 3분의 2 정도가 통합에 지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하더라도 최근에 국민의당이 어떤 여론조사를 공표했지만 그것은 가상의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예. 다 통합됐을 때. 그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보여지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기에는 옹색하다.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대 여당과 야당이 갖고 있는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국민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적 모습을 본다면 길게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가 좀 가시화되면요.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 조금 분류가 되고 또 이렇게 통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과정에서라면은 네. 명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갑작스러운 그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를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좀 자기의 스스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네. 또 뭐 솔직히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생겨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국민의당 지금 40명의 의원 중에서 과연 30명 이상이 이렇게 찬성할 것이냐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인 신념이 맞다라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견뎌내야죠. 그것이 뭐 책임 있는 특히 뭐 유승민, 안철수 대표 같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예.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바른정당이 창당하기 전에 한국당에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바른정당으로 나오면 아주 많이 지지를 할 것 같았으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왔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막상 통합을 하면 예상보다 만약에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 경우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뭐 그걸 뭐 부작용이 크다 적다를 뭐 단시일 내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길게 예. 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말하면 지역 민심, 이른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민심은 사실은 과거로의 회기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역의 소위 이른바 당의 고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저 지방선거에 야당이 다 분열돼 가지고는 거의 다 여당 좋은 일만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존립할 기반이 더 없어지는 거죠. 더 활동할 기반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새롭게 대표가 되면서 투쟁 일변도로 갔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느낄 때는 더 이상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중도 좌파 진영에서 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예. 현 정부와의 협치의 파트너로 가는 것은 배착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도 진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파트너로 사실은 바른정당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진짜 현재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남의 중진들이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 결과적으로는 바른정당도 쪼개지고 국민의당도 쪼개지는데 국민의당은 좀 덜 쪼개지는 이유는 비례대표가 오도 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것 불가의 예. 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는 더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윤리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좀 제명 수순을 밟게 될까요? 정말 답변 드리기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예.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어떻든 보수 진영의 지도자였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수 분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결자 해지의 입장에서 스스로 이 부분을 매듭 지어줄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이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오늘 뭐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건대 정치 지도자로서 스스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마지막 보수의 그 지도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외에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어때 보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분위기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친박계 의원들하고 입장이 갈릴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것은 홍준표 대표의 입장입니다. 최근에 계속 강하게 예.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쉽지만 지울 건 지우자 하는 방식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마 결과적으로는 윤리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최근에 국제적 뭐 유엔 뭐 인권 이사회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당을 갖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솎아내려고 하는 예.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지금 박 의원님 마찬가지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 리더십에 이끌려서 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런 목소리만 만약에 출당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목소리만 내는 걸로 그냥 끝이 날까요? 아니면 어떤 집단 움직임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네. 네.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옛날에 뭐 국회의원 할 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마케팅을 해서 다 네. 국회의원 된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내치는 것이 인간적인 정리상으로도 이게 맞느냐, 예.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는 말에는 저는 그래도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정치 우리 보수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중대 기로에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책임을 졌던 예. 그리고 가장 또 옆에서 옛날 군주 시대로 치면 뭐 제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서청원, 최경원 이런 분들이 스스로 뭔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사실 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저 지역구에 가보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는데 그때 옆에서 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라는 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대담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